들어갑니다. 1문단 시인으로 유명한 보들레르는 당대 주류였던 아카데미 미술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던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루아의 지지자로 미술평론에 데뷔한다. 그러면 편가르기 해놓을게요. 보들레르는 들라크루아를 지지했고요. 그리고 들라크루아는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고요. 이 사람이 당대 주류였던 아카데미 미술에 맞섰다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편가르기를 할 수 있네요. 보들레르가 보기에 아카데미 미술은 그 생명력이 소진된 지 오래였다. 많은 아카데미 미술가들이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 그림들은 진부한 내용들 뿐이었다. 또한 정형적인 틀에 갇힌 기계적 묘사에서도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 미술계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홀로 외롭게 싸우는 들라크루아는 보들레르가 보기에 모든 악습에 맞선 사람이었다. 들라크루아의 그림에서 보들레르가 가장 높이 샀던 것은 바로 상상력이었다. 그는 들라크루아를 화가이자 시인의 전형이라고 표현했는데 시처럼 간결한 표현으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뛰어난 예술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통적인 주류였던 아카데미 미술이 너무 고리타분한 꼰대 같은 미술이어서 보들레르는 새로운 혁신인 들라크루아의 상상력을 높이 샀다는 내용이네요. 이 문단.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들레르는 들라크루에게서도 아쉬운 점을 보게 된다. 그가 자신의 기대와 달리 역사화가로 남았기 때문이다. 1문단이랑 연결하셨을까요? 보들레르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아카데미 미술이 역사를 주제로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보들레르가 지지했던 들라크루아도 결과적으로는 역사화가로 남아버렸다더라. 그래서 아쉬운 점이 남았다. 보들레르는 미술가들이 과거가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보다 생생하게 그려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보들레르는 예술로 담아내야 할 진정한 영웅이란 아카데미 출신들이 파리 살롱전에서 보여주는 죽은 영웅이 아니라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고 본 것이다. 그야말로 과거의 고리타분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그는 이러한 자신의 미학을 현대생활의 영웅주의라고 명명했다. 이때 말하는 현대생활의 영웅주의라는 말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그려야 된다라는 맥락이겠네요. 서양 미술에서 현대성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이러한 현대성은 단순히 시간상 동시대를 그린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보들레르는 현대성을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정의하면서 화가 역시 시인의 눈으로, 시인 되게 좋아하시네요? 시인의 눈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두 문장 연결. 보들레르가 말하는 현대성이란 건 단순히 시간상 동시대를 그리는 게 아니고 우연하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재 시간을 그 일시적인 것에서부터 어떠한 영원한 것을 이끌어내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삶의 한순간이나 유행 같은 것들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덧없는 것이다. 하지만 보들레르는 이런 덧없는 것들에서도 그 핵심이나 정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완전한 아름다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끌어내야 한다 하는 말이나 덧없는 것에서 핵심이나 정수를 찾아내야 한다 하는 말이 같은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것, 어떠한 핵심이나 정수를 찾아내는 것을 예술이 이룩할 수 있는 완전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3문단. 현대성에 대한 보들레르의 주장은 고전 미술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편가르기 할게요. 르네상스 이래 서양 미술은 아름다움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았다. 후생에 의해 장엄 양식이 확립되고, 이때 말하는 장엄 양식은 말 그대로 장엄한 양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카데미 미술에 도입되면서 화가들에게 고전 공부는 필수가 되었다. 계속해서 1문단과 연결. 아카데미 미술은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하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그 고전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걸 굉장히 장엄하게 그려내는 거겠죠. 고전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철학적 숭고함을 표현할 수 있는 화가는 비로소 예술가라 불릴 수 있었다. 바로크 시대 이후 북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와 장소, 북유럽을 중심으로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그린 그림들도 많이 등장했으나 이런 그림은 고전을 다룬 역사화에 비해 낮은 등급의 그림으로 분류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은 생각의 틀을 깨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현대성 개념은 주제의 측면에서 인상주의가 이룬 혁신과도 관련된다. 보들레르는 고전 속의 위대한 이야기도 그 일이 벌어지던 당시에는 현재의 한순간에 불과했음을 주목하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순간 역시 오래도록 기억될 위대한 순간일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그를 따랐던 인상주의 예술가들은 시인의 눈으로 주변에 숨겨진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결국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이 인상주의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이네요. 방향성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에서 했던 말 반복이라서 굳이 밑줄 긋지 않을게요. 4문단 보들레르의 평론은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는 화가들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였다. 인상주의 화가인 마네도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계속 연결됩니다.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이 인상주의에 영향을 줬다 했으니까 인상주의 화가에 해당하는 마네도 그 영향을 받았겠죠. 마네는 과격하리만큼 혁신적인 화가로 인식되었지만 전통을 거부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마네는 1863년 파리 살롱전에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출품했다. 이 그림은 시민계급인 부르주아들이 나들이를 즐기는 일상을 담고 있는데 원근법도 맞지 않고 붓질도 거칠며 아카데미의 규범을 지키지 못했다는 혹평을 받았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아카데미가 가지고 있던 그 진부함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게 보들레르의 이론이었으니까. 더구나 남자들과 함께 있는 여인의 사실적인 누드는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강가에 목욕하는 여인은 화면 전경의 3명의 인물과 너무 가까워 공간의 원근감이 구현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전통적 소재나 기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마네의 그림은 16세기 화가인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전원음악제의 누드를 현대화한 것이며 구도에서는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 지금 내가 괄호한 것들이 마네가 이용한 혹은 영향을 받은 전통적 소재와 기법이 되는 거죠. 전통적 소재는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전원음악제에 있는 누드일 거고요. 여인의 사실적인 누드를 그렸다 했으니까. 그리고 기법상 원근법을 쓰지 않았다 하는 차이는 있었지만 구도가 유사하다 하는 전통적인 요소도 챙겨주셔야 돼요. 마네는 그런 바탕에서 전원음악제와 같이 상상 속의 여인을 그리는 것이 아닌 현실의 여인을 그림으로써 보들레르의 이론을 실천했다. 5문단 마네의 작품 경향은 튠트리 공원의 음악회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그림의 왼쪽 끝에는 마네가 그려져 있는데 마네는 주변 세계를 관찰하는 플라네르로 등장한다. 당시의 플라네르는 별다른 목적 없이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도시를 관찰하는 부르주아를 의미했다. 부르주아들의 일상을 그린 이 그림에서 마네는 자신을 부르주아 세계의 일원이자 동시에 부르주아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플라네르로 묘사했다. 이러한 경향은 사실주의의 대표 화가인 쿠르베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쿠르베가 사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함축하는 현실의 모습을 포착하였다면 마네는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 부르주아의 근대 생활을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쿠르베와 마네의 차이점도 신경 써주셔야 돼요.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아카데미 미술가들은 작품을 위해 고전에 대해 공부해야 했다라는 언급이 3문단에 있었죠. 고전 공부가 필수적이었다고 했고요. 2번, 마네의 작품에서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맞는 말, 4문단에 나왔던 상상 속의 여인이 아니라 현실의 여인을 그렸다는 대목에서 보들레르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죠. 3번, 보들레르는 역사 속의 인물이 현대의 예술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역사 속의 인물을 주제로 그린 건 아카데미 미술, 고전 미술이었고요. 보들레르는 이에 반대해서 현대성을 강조한 사람이니까 3번도 맞는 말. 4번, 들라크루아는 아카데미 미술과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그림을 그렸다. 들라크루아는 1문단, 2문단에서 언급됐던 화가고요. 보들레르의 입장에서 아쉬운 점으로 지적이 된 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역사화가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이었죠. 역사화가라는 말은 현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과거의 일을 그림의 주제로 삼았다는 말이니까 4번이 틀린 선지가 되네요. 5번. 보들레르는 뛰어난 예술가는 간결한 표현으로 본질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맞는 말이죠? 일문단에 있었고요. 마치 시인과 같은 눈으로, 마치 시처럼 그림을 표현할 수 있어야 뛰어난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2번 문제.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아름다움의 기원을 과거에서 찾는 경향과 대립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2번. 예술이 담아내야 할 영웅을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그게 바로 현대성이었으니까요. 3번. 삶의 순간들은 지나가 버리면 과거가 되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가 아니라 지나가 버리면 과거가 되는 일시적인 덧없는 것이란 걸 인정하면서도 그 덧없는 것으로부터 어떠한 핵심이나 정수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3번이 틀린 선지가 되네요. 4번.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통해 완전한 아름다움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방금 했던 설명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맞는 말. 5번.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그린 그림의 가치가 숭고한 역사화보다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과거를 그리는 그림보다 현대를 그리는 걸 더 강조한 사람이니까. 3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보기. 쿠르베는 오르낭의 매장이라는 작품을 살롱전에 출품했다. 자신의 고향 마을인 오르낭의 한 장례식장의 풍경을 담은 이 그림은 화폭이 6m로 매우 컸는데 주제별로 작품의 크기와 가치가 매겨지던 당시 화단에서 이런 거대한 그림이 역사적 주제나 위대한 인물을 다루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역사화를 그린 게 아니고 신화 같은 위대한 인물을 다룬 게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소재를 담았다는 점에서 보들레르의 현대성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겠네요. 하지만 보들레르는 쿠르베를 지지하면서도 그의 그림이 단순히 눈앞의 것을 충실히 모사하는 작품이라며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다. 말인즉슨 보들레르 입장에서 현재 쿠르베의 그림은 현대의 사건을 제재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시간상 동시대를 그린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고 높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건 보들레르가 강조했던 어떠한 정수나 핵심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겠죠? 한편 기스는 극장에서라는 작품을 통해 극장에 모여있는 당대 상류층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기스는 1860년경부터 파리에 살면서 당대 풍속을 그렸는데 빠른 필치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삶의 순간들을 포착했다. 기스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아카데미 미술 같은 건 공부하지 않았으나 보들레르는 기스가 모델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따라 그린다며 그의 새로운 소묘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 기스는 보들레르의 입장에서 삶의 순간성, 일시적인 우연한 순간으로부터 어떠한 핵심과 정수를 성공적으로 뽑아낸 사람이 되는 거고 일상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완전한 아름다움을 포착한 사람이 되겠네요. 1번 선지. 보들레르는 오르낭의 매장이 과거가 아닌 당대의 모습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쿠르베를 지지했겠군. 당대의 모습을 그려냈다 하는 것 자체는 맞는 말이니까 1번 맞는 선지. 2번. 보들레르는 오르낭의 매장이 시인의 눈으로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포착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군. 마찬가지 맞는 말이죠. 3번. 보들레르는 오르낭의 매장과 극장에서가 당대의 풍속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생생하게 그린 작품이라고 평가했겠군. 맞는 말이고요. 4번. 보들레르는 극장에서가 당대 상류층 사람들의 장엄함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의 관습에서 벗어나 주제의 측면에서 혁신을 이루었다고 평가했겠군. 그럴싸하게 적혀있는 선지기는 하지만 극장에서가 당대 상류층 사람들의 장엄함을 그리려고 한 의도는 없었으니까요.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려고 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특히 3문단에서 장엄 양식이라는 표현이 고전 미술, 아카데미 미술과 관련된 키워드였다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5번. 보들레르는 극장에서가 오르낭의 매장과 달리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삶의 순간들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덧없는 것들에서 핵심이나 정수를 찾아냈다고 평가했겠군.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스가 그린 극장에서라는 그림은 보들레르 입장에서 완전한 아름다움을 이끌어낸 작품이 될 거예요. 4번 문제. 윗글을 고려할 때 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마네는 부르주아들의 일상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싶었겠군. 편가르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틀린 선지. 2번. 마네는 일상의 모습을 진솔하게 그려냄으로써 현대성을 추구하고 싶었겠군. 맞는 말이죠? 이게 보들레르에게서 영향을 받은 결과였으니까요. 3번. 마네는 부르주아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인물을 강조해 원근감을 표현하고 싶었겠군. 원근감이 없더라 하는 게 마네 그림의 특징이었으니까요. 4번. 마네는 플라네르로서의 자신을 그려냄으로써 현대적 영웅으로 자신을 부각하고 싶었겠군. 플라네르로서 자신을 그려낸 것도 맞고 그 당시 현대를 살고 있는 주변 인물들과 함께 그려냈으니까 현대적 영웅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라네르로서 본인 스스로를 현대적 영웅으로 강조하고 싶은 목적은 없었을 거예요. 단지 부르주아의 일상생활을 그리는 게 목표인 거지 자기 스스로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5번. 마네는 도시를 관찰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싶었겠군. 사회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려고 했던 건 쿠르베와 관련된 설명이고요. 마네 자체는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 작품을 해석해줘야 했죠. 5번 문제.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정답인 1번만 보시면 소진이라는 단어가 모두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건 맞지만 앞에 붙어있는 싹 쓸려 라는 수식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진은 그냥 다 사용해서 없애버린 상태나 혹은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없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싹 쓸려서 없어지는 건 한자어 소멸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로 가려내야 하는 선지라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